전국에 계신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투자올림픽 캐스터 유현정입니다. 오늘 장에서는 다시금 반도체 수급 쏠림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삼성전자 한 종목에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1조 원 넘게 들어오면서 큰 폭의 상승을 보였는데요. 삼성전자가 52주 신고가를 갱신한 가운데 코스피 지수를 끌어줬습니다. 코스피가 빨간불을 켜내기는 했지만요. 삼성전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업종들이 하락폭을 보이다 보니까 오늘장 시장 대응하기가 참 쉽지만은 않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코스닥의 낙폭이 상당히 컸었죠. 2% 넘게 빠지면서 그 안에서도 바이오주의 하락세가 좀 부각이 됐는데요. 모쪼록 오늘장을 돌아보면 다시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커지기도 했습니다. 유가가 인상이 됐고요. 금리 인하는 주춤한 이런 상황인데요. 이 현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짚어봐야 될 체크포인트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반도체 종목들 계속해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갈 수 있을지도 저희 투자올림픽과 함께 하나씩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올림픽은 네이버 TV와 유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시면 실시간 소통도 이어가 보실 수 있다는 점까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투자올림픽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해설위원님부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마치 반도체 하면 꼭 생각나는 분이 또 오늘 출연을 하셨습니다. 이용준 해설위원님 바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해는 반도체에서 승부를 보겠다 제가 말씀드렸고 이데일리 대표 전문가 이용준입니다. 반도체가 연일 흐름이 좋죠. 오늘 코스닥이 2% 넘게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한미 반도체는 신고가를 다시 한번 달성해 주었고요. 게다가 올림픽 종목으로 제가 말씀드린 매수가 대비해서는 오늘 올라서 161%나 올랐더라고요.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앞으로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매치 포인트로 드린 종목 중에 지난주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방송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방산도 좋고 중장기로 너무 좋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50일 신고가를 바로 찍어버렸어요. 일주일밖에 되지 않아서 오늘 하루만 17% 넘게 올랐기 때문에 제 방송 보시고 매치 포인트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리고 또 노란톡방에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렸기 때문에 공략하신 분들은 홀딩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수익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 슬로건은 수익은 길게 손절은 짧게니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미반도체 하시면 제가 생각날 정도로 강조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흐름은 HPSP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제주반도체, 어버버반도체 이런 반도체 종목들이 다시 한번 재반등 흐름이 나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오늘 코스닥이 좀 밀리긴 했지만 어차피 올해는 반도체로 시작해서 반도체로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는 제가 하루에 딱 한 종목씩만 말씀드리는데 한 종목만 말씀드리고 있고 시장의 중심에 서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제가 지난주 매치 포인트로 드렸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왜 강조를 했고 왜 접근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교육을 한번 시켜드릴 거고요.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반도체주의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저는 생각해서는 올해는 그냥 지속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올림픽 종목으로도 반도체 관련주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시장의 중심에 서셔야 된다는 거는 지수가 하락하는 가운데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처럼
올라가는 종목이 있고요. 제가 주말에 말씀드렸지만 상보적 강도라고 해서 지수 상승분보다 종목의 상승분이 훨씬 큰 종목들만 공략하시면 여러분은 주식으로 힘들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4월 2일이고요. 코스피는 상승을 했지만 코스닥은 무려 2.29%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890 아래로 깨졌거든요. 코스닥의 하락폭이 오늘 시작됐기 때문에 아마 당분간은 코스닥의 하락세는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으로 또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 종목으로 여러분 포트를 좀 짜시면 이런 하락장에도 반드시 또는 분명히 수익 날 수 있는 종목은 시장에서 나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급등 나온 종목 중에 CXL 관련주도 급등 나왔는데 엑시콘 네오셈인데요. 오늘 기사 중에 가장 큰 실체가 있는 기사는 SSD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이 기사와 관련해가지고 이것도 반도체거든요. 어차피 반도체 장비이기 때문에 CXL 관련주도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오늘 개별주로 가장 강했던 종목은 제가 매치 포인트로 드렸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17% 오늘만 올랐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 대비해서 20% 넘게 올랐는데 이 인적 분할 이슈가 겹쳐지면서 호재가 지금 쌓여있기 때문에 저는 다음 주 또 다음 날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코스피는 0.19% 상승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양봉이었지만 코스닥은 2% 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 1,899개 종목이 하락이 나왔어요. 즉 말씀드리면 시장의 중심에 서지 않으신 분이라면 여러분 포트에 있는 종목 중에 대부분은 하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하지만 미국 지수 다우 나스닥도 무난하고요. 다만 환율이 좀 오르긴 하지만 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힘든 장 심리적으로 또 포트적으로 전혀 힘들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반도체주 하고 있고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시장의 중심에 되는 종목들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하단에 QR 찍고요. 번호 참여 코드가 1111입니다. 왜냐하면 올해는 제발 여러분 1등 수익하시라고 제가 정해놓은 거니까 지금 들어오시면 될 것 같고요. 잠시 후에 흐름이 기대되는 올림픽 종목도 말씀드릴 거고요. 말씀드리고 지수 이야기, 종목 이야기 이어서 해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매치포인트 종목으로 찝어주셨던 또 종목이기도 합니다. 이런 종목들 내가 보유하고 있었다면 혹은 반도체 종목 보유하고 있었다면 오늘 사실은 하락 종목이 대부분이었던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계좌에 좀 빨간불을 지켜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라도 4월 시장을 정말 꼼꼼하게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여러분들께서 소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혹은 문자를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실 수가 있겠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아래 화면 하단에 보이시는 QR박스를 그냥 스캔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 1111 여러분들께서 수익률 1등 하시라고 14자리 걸어놨으니까요. 참여 코드 입력하신 뒤에 노란톡방 안에서 우리 이용준 해설위원님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입장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답장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준 이렇게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이야기 이어서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도 굉장히 좋았고 하락 종목이 나오긴 했지만 제가 이제 금운동 설명드리면서 오늘 시장 이야기 좀 풀어드릴 텐데요. 핵심은 반도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가 이렇게 코스닥이 2% 넘게 하락을 해도 삼성전자를 필두로 SK하이닉스,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로 다가가는 입장이고요. 8만 전자는 이미 돌파했으니까. SK하이닉스 또한 18만 SK하이닉스를 돌파했기 때문에 20만 SK하이닉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금운동은 아예 여러분들이 더 보셔야 될 반도체 종목으로 저는 다 갖고 왔거든요. 제가 작년 10월부터 올 1, 2월까지 반도체 종목을 계속 놓치지 않고 말씀을 드렸고 물론 말씀드린 시점에서 반도체 주주의 시세가 약간 꺾이는 듯 하면서 하락이 나온 경우도 있지만 결국에는 제가 재반등 나온다 말씀드렸고 올해는 어차피 반도체 승부를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 말대로 흐름은 반도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니 1등은 한미반도체예요. 작년 10월 달에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가 오늘도 올랐거든요. 오늘 지수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아시겠지만 하지만 오늘도 올라서 161%입니다. 지금 그냥 홀딩하고 계신 분이라면 거의 2배 가까운 수익이 나오는 구간인데 이런 종목들을 홀딩 하셔도 좋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단기적인 접근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는 거고 HPSP 오랜만에 갖고 왔는데 한미 반도체 상승이
급격하게 나오는 거에 비해서 HPSP 약간 다소 주춤하거든요. 말씀드리고 81% 좀 오르긴 했지만 지금 차트 자리에서 공략 지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HPSP 은메달로 말씀드릴 거고 조만간에 자리가 나오면 HPSP를 아예 그냥 올림픽 종목으로도 한번 조만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지금 한미반도체, HPSP 여러분 포트에 지우지 마시고 갖고 계셔야 된다 말씀드릴 거고 홀딩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잘 대응하시고 흐름상으로는 너무 좋으니까 하지만 기술적 차트상으로 이격도가 너무 벌어져 있으니까 급락도는 눌림이 또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주반도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1월 달에 말씀드리고 어부반도체 2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바로 상승은 다 나왔습니다. 보시면 제주반도체 9%, 어부는 22% 나왔는데 상승 이후에 많이 밀렸죠. 많이도 아닙니다. 사실은 구간으로 보면 20%도 안 되게 밀리긴 했지만 다시 한번 지금 본전권에 다 올라와 있는 상태이고요. 더 놀라운 거는 60일 이평선이라는 중장기 추세선을 상방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공략을 안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신규 주심이 너무 좋은 자리이고요. 공략을 하신 분이라면 추가 매수 좋은 자리다 말씀드립니다. 다 반도체입니다. 한미, 반도체, HPSP, 제주반도체, 어부반도체. 이런 종목, 네 종목 중에 다 있어도 좋고요. 네 종목 중 한두 종목은 본인 포트에 놓으셔야 올해 24년도에 반도체 장세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차트 한번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먼저 보실 텐데요. 한미반도체는 엄청납니다. 사실은 10월 16일 날 제가 작년 10월 달에 반도체를 언급한 전문가가 누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요. 그때 제가 반도체 업황과 수출 호조, 반도체 무역 지수 이거 다 말씀드리면서 이때 말씀드렸던 한미반도체 그리고 올림픽으로 말씀드리고 또 매치 포인트로도 3월 달에 다시 한번 강조해드렸죠. 이때는 10월 달에 말씀드린 한미반도체는 약간의 중장기적 느낌, 가치 투자에 대한 느낌을 말씀드렸다면 3월 달 매치 포인트로 말씀드렸던 거는 기술적으로 돌파 자리였기 때문에 기술적 접근을 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이었습니다. 어떤 구간에 공략하셨더라도 오늘도 이렇게 올랐거든요. 최고가를 찍어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쭉 갖고 계신 분 몇 분이나 계신지 모르겠지만 흐름은 여전히 좋고요. 아직도 5일선 위로 올라가고 있고 저는 한미반도체를 계속적으로 여러분과 함께 대응을 하고 있고 좋은 기사 그리고 좋은 내용들은 여러분과 함께 공유를 하고 있다 말씀드릴 거고요. 이게 홀딩에서 중장기로 갖고 가셨지만 단기적으로 공략자도 항상 나와요. 전고를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들이 또 나오면 여러분과 함께 또 공략을 하겠다. 단기 공략은 단기대로, 중기는 중기대로 여러분께 브리핑 해드리겠다를 말씀드릴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HPSP인데 한미반도체가 급격히 오른 거에 비해서는 HPSP가 올해 2월 15일 날 63,900원이라는 고점을 찍고요. 흐름이 썩 강하진 않거든요. 하지만 제 생각인데 어차피 원픽은 한미반도체라면 투픽은 HPSP이기 때문에 언제 갑자기 이 지금 수렴 구간이기 때문에 61선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상방으로 강한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HPSP 혹시라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면 잘 홀딩하시고 혹시 없으신 분들이라면 제가 함께 좋은 자리가 분명히 나올 때 바로 그때가 공략 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HPSP 여러분께 강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메달은 두 종목이죠. 두 종목 하나는 제주반도체, 다른 하나는 어부반도체인데 매치 포인트로 말씀드리고 올림픽으로 말씀드리고 이렇게 상승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7%, 8% 또는 15% 나왔었는데 더 갈 거라고 저는 생각했죠. 여러분도 생각하셨겠죠. 물론 차트적으로 22선 깰 때 손절 또는 익절 본정하셔도 되겠지만 홀딩하신 분들은 다시 기회가 왔습니다. 자 보시면 엊그저께 지난주에 61선, 21선, 5일선, 11선을 강력하게 뚫는 장대 거래대금 실은 장대 항목이 나오면서 추세 전환을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한번 추세가 나올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뭐 업황에 대한 이해가 좀 되신다면 이때 손절 안 하고 계신 분도 많이 있을 것 같고요. 제주반도체 여전히 보고 있고 지난주에 거래대금 실은 장대 항목을 시작으로 제주반도체 흐름은 다시 한번 들어갔다. 그리고 기사 보시면 아시겠죠. 왕의 귀환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주반도체가 이때 구간에서 500% 올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제주반도체 잘 홀딩 하시고요. 혹시라도 추세가 깨지지 않고 악재만 나오지 않는다면 이 종목은 갈 수 있는 확률이 훨씬 크기 때문에 제주반도체 다시 한번 명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동메달로 어버브 반도체까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어버브도 사실은 안 가다가 제주반도체 급등 나올 때 이렇게 올랐는데요. 어제 그제해서 다시 한번 확고하게 오늘 또 고가 대비해서 거의 15%, 13%씩 올라와줬거든요. 그래서 어버 반도체도 전고점이 이런 구간까지는 우선 트라이 해볼 것이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금운동은 그냥 제가 반도체로 깔아드린 이유가 혹시라도 오래된 반도체 종목 놓치고 계실까 봐 강조를 해드린 겁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한미반도체, 제주반도체,
어버 반도체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개별 HPS까지 말씀드리는 거고 개별적으로 한 종목만 더 말씀드리면 바로 오늘 개별주 중에 가장 강한 종목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예요. 제가 지난주에 204,500원대거든요. 눌림 구간에서 매치 포인트로 말씀드렸는데 오늘 무려 17% 넘는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보세요. 24만 5천 원까지 올랐고 이때 20만 4천 원이니까 24만 5천 원이니까 수익률로 그냥 단순 계산하면 20%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렇지만 제 생각인데 거래대금 실은 장대 양봉이 나와 있고요. 매치 포인트로 말씀드렸고 또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곳에서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해 드렸기 때문에 공략하신 분이라면 굉장히 큰 그 플러스가 나와 있죠.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본인이 보는 것만큼 수익 나는 거고 본인이 먹는 것만큼 먹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방송에서 강조를 하고 강조를 해드려도 여러분이 안 보고 계시면 그게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아요. 오늘 또 보니까 처음 들어봤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방송도 안 보시고 집중도 안 하신 거기 때문에 다 이런 좋은 내용들이 방송을 통해서 또 여러분께 공개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제가 말씀드렸던 날 3월 29일에 공략하시고 지금 20% 넘게 플러스 대응하고 계신 분들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더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여러분이 들어오실 노란톡방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번, 3번, 4번 강조를 했는데도 못 들었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제가 그런 분들까지 케어할 수 없지만 지금 방송 보시고 제 말 잘 따라오신 분들은 이 힘든 장 전혀 힘들지 않고 있다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일도 여러분과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용준 해설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방송을 통해서 반도체에서 올해는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반도체 요즘 정말 봄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금메달 종목인 한미 반도체 또 세 자릿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 HPSP부터 제주, 어보브 계속해서 반도체 종목들 강조하셨던 종목 정말 잘 가고 있거든요. 또 뿐만 아니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또 매치 포인트 종목으로 잡아주셨는데요. 이 종목 역시도 오늘 17% 놀라운 또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나도 함께 잡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4월에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재편해보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부터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전략 하나씩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QR코드 통해서 노란톡방 입장하신다면 조금 더 상세하게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겠고요. 핸드폰 기본 카메라 스캔하신 다음에 1111 참여 코드만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로는 샵 3772번으로 이용준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함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우리 해설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어떻게 잡았는지 좀 궁금해하실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떤 전략 가지고 계셨을까요?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잡는 법을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재룡전기 잡는 법도 방송에서 안내해드렸고 오늘 가장 핫한 종목 중에 하나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인데요. 이게 저는 우선 잡는 배치 포인트 때 말씀드렸던 건 기술적인 자리에서 강조를 해드렸고 오늘 잡는 거는 기사를 통한 잡는 법이기 때문에 그 방법과 루틴을 좀 설명을 해드릴 거니까요. 혹시 전업하시는 분들 중에 관심 있으신 분 잘 들으시고 전업을 하지 않더라도 기사가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궁금하신 분 굉장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기사, 즉 말씀 재료와 기사를 통해서 공략하는 방법인데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바로 가장 큰 복귀하기 좋은 종목이 될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 우리는 하루에 주식장 2,500개가 넘는 종목들을 보고 있고 수만 개의 기사를 접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기사 중에 어떤 기사는 내가 갖고 있는 종목 또는 내가 공략한 종목에 플러스 급등을 만들어준 기사가 있을 것이고요. 어떤 기사는 급등을 만드는 줄 알았는데 들어갔더니 물리는 기사도 있을 건데 제 기준을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왜 이 기사로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17% 넘는 급등이 나오는지 한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본인 기준과 잘 공략해 보시고 한번 내일도 모레도 다음 주도 한번 이런 기사를 통한 공략법을 준비를 해 주신다면 장중 대응은 너무 좋을 것이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사를 볼 때는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는 너무 찰나의 순간이기 때문에 저는 먼저 헤드라인을 먼저 봅니다. 헤드라인 내용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강력하게 써지냐에 따라서 시장의 반응이 굉장히 틀리거든요. 그래서 기사를 처음 볼 때는 모든 기사를 읽을 수가 없으니까 첫 번째는 올라온 뉴스의 헤드라인을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헤드라인 보시고 그 다음에 주가를 보시고 세부 내용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주가를 헤드라인과 내용을 확인했을 때 이 기사가
이런 거죠. 뭐 내일도 진행되고 모레도 진행되는 연속성이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염병에 대한 이슈가 딱 시작됐다. 그러면 내일과 모레와 일주일 후에도 전염병은 진행될 거기 때문에 그 모든 관련주들이 급등이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가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이게 오늘 내고 딱 끝나는 게 아니라 인적 분할 하려면 주주총회도 해야 되죠. 또 분리도 해야 되죠. 또 매출에 대한 이슈도 나와야 되기 때문에 저는 연속적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사만 보시고 오늘 매수를 하신 분이라면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사에 대한 연속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헤드라인과 세부 내용을 확인하라 말씀드릴 거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사라 하더라도 차트상 좋은 자리가 아니면 올라가기 힘들어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역배열의 자리 그리고 매물대가 많은 자리는 진짜 강한 뉴스가 아니라면 그걸 뚫고 가기 힘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봉의 자리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나만 사는지 다른 사람 사는지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수급 현황까지 확인한다면 오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공략하신 분 계시다면 그분은 내일도 상승이 나올 확률이 더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번 제 말대로 앞으로는 오늘은 제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기사를 말씀드리지만 내일은 또 어떤 기사가 나오고 또 모레는 어떤 기사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사를 볼 때 본인의 의견과 시장 의견을 잘 확인하신다면 장중 대응도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헤드라인 기사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오늘 4월 2일이잖아요. 오늘 4월 1일이고 기사를 볼 때는 시간도 중요합니다. 11시 40분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선고했고 최종으로 12시에 나왔는데 기사가 나오자마자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하지만 그 급등이 연속되는지 아닌지는 시장이 판단하는 건데 기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인적 분할을 한다. 김동관 승계도 구도 굳힌다. 이런 기사가 헤드라인이 굉장히 강렬하죠. 저는 뭐 이 속사정은 잘 모르긴 하지만 승계 구도라고 해서 이제 회장의 역할을 또 승계하는 구도가 이제 조만간에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리고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지난주 매치 포인트로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에 가장 핵심되는 사업을 하고 있어요. 방산 사업도 하고 있고 우주항공, 항공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좋지만 인적 분할까지 하고 알맹이만 뽑아간다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내일 또는 다음 주 더 갈 수 있는 기사가 오늘의 기사이고요. 그리고 이거 기사 세부 내용, 기사 그 다음 헤드라인은 이런 거였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항공, 방산, 하나 정밀기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인적 분할을 통해서 여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항공, 방산, 시스템, 세트랙 I를 갖고 간다는 거죠. 즉 말씀드리면 우리가 100억이라는 매출 중에 손해도 있고 이익도 있고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80억의 영업이익이 나온다면 100억이라는 매출 중에 손해가 되는 또는 좀 약간 비주류의 사업군을 빼버린다면 100억이라는 매출 중에 90억의 영업이익이 또 나올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회사는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게 바로 오늘의 헤드라인 기사입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는데 내일 또는 다음 주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신고가를 뚫을 수 있는 확률이 이 기사로 인해서 수급으로 인해서 강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기사지만 또 내일은 또 다른 기사가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기사에 대한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고 헤드라인을 보시면 되고요. 헤드라인을 보셨다면 그다음 세부 내용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이제 먼저 공략을 한 다음에 보셔도 되고요. 시간이 좀 타이밍이 좀 빨리 안 올라간다면 세부 내용 확인하고 공략해도 되는데 보시면 핵심 내용을 보시면 주력 계열사라는 헤드라인이 지금 나와 있죠. 그다음에 차세대 먹거리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세부 내용도 굉장히 좋은 거죠. 헤드라인만 좋고 세부 내용이 없는 빈 껍질 기사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두 개로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핵심이 있는 날짜 사업인 항공방산, 우주항공 또 항공방산, 우주항공, 우주 이런 종목 이런 거에 대한 날짜 사업을 인적 분할하기 때문에 이 재료는 저는 확실히 호재가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매치 포인트로 됐던 하나 지난 매치 포인트로 드렸던 이 종목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저는 홀딩을 해야 된다 생각하고 다음 주도 내일도 흐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이렇게 넘어주시면 이제 차트예요. 차트는 항상 심리와 수급의 결정체라고 제가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제 매치 포인트로 드렸던 자리는 여기 돌파 후에 눌림 자리였기 때문에 만약에 눌림이 깨지면 손절도 나올 수 있는 자리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하지만 제가 드렸던 이유는 우선 방산에 대한 이슈가 중장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드렸는데 거기다가 호재가 오늘 하나 더 나오면서 17% 급등이 나왔거든요. 여기는 24만 4천 원 이제 신고가이고 일봉의 자리가 전고를 돌파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여러분도 공부를 하시고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에 숙지를 하신다면 혼자서 공략이 가능한 자리였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매치 포인트로 드린 거죠. 매치 포인트 드렸는데 생각지도 못한 호재가 나오면서 근데 이제 제
우리가 생각한 시나리오 중 이런 것도 있는데요. 좋은 자리를 만든다는 거는 급등을 위한 전초 자세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자리를 만들어 놓고 호재 뉴스를 끼우면서 주가를 부양한다. 굉장히 아름다운 차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봉상 정고를 돌파를 했고 신고가의 자리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있다면 좋은 기사가 나온다면 여러분 공략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기사를 통한 종목 선정은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항상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것들은 이 앞뒤를 잘 맞추셔야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수급 현황도 한번 확인해 드리면 그러면 우리보다 조금 정보 고려력이 빠른 외국인과 기관은 어떻게 쓸까라고 확인해 보면 되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매수하고 오늘 급등나서 팔긴 했지만 어차피 종고를 돌파한 자리이기 때문에 매물대가 없기 때문에 이 외국인 매도세와 상관없이 저는 내일 더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급 현황까지 확인하면 되고 그럼 향후에 어떻게 대응할까 이렇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이미 신고가이고 기사는 나왔는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대응은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음 넘겨주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우선 흐름상으로 너무 좋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수익이 하셨다면 20% 넘게 지금 수익 구간에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수익은 지금 이런 상태에서는 굳이 빨리 익절이나 매도나 대응을 마무리하시는 것보다는 좀 길게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을 고를 때 우리가 아무리 좋은 종목을 골라 한다고 노력하지만 10개 중에 6개는 올라가는 종목이고 4개는 하락하는 종목이라면 이 6개는 길게 갖고 가셔야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제가 204,500원에 3월 29일 날 매치 포인트로 드렸던 종목이고 오늘 이렇게 VI 갔기 때문에 다시 정리해드리면 내일도 흐름이 양봉이 무너지지 않는다면 길게 갖고 가시는 거고 시장이 판단하겠지만 수익을 잡았을 때는 최소한 잘 잡고 끝에까지 먹어본다. 끝에까지 홀딩한다 이런 생각으로 갖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사를 통한 종목에 대한 선정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사를 나오기 전에 이미 제가 매치포를 드렸던 이유는 좋은 자리에 지금 나왔기 때문에 20만 원대 제가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내일 저랑 보실 분들은 하단 QR 찍고요.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더 갈 수 있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이메일로 지금 여러분 공부하시라고 내용들을 매일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 자료 필요하신 분들 나는 이용준이 말하는 건 이해를 하는데 실제 하려면 너무 안 돼, 어려워 이러신 분들은 기본적인 캔들부터 HT 설정법까지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료들도 방송 끝나고요.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분들에게 저희가 무료로 내일부터 모레부터 보내드릴 테니까 공부도 하시고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이 주식을 보는 눈이 조금씩 성장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어떤 종목에 접근할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전략을 배워봤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용준 해설위원님께서 지난주 금요일에 방송 출연하셔서 방산주 이 종목 정말 좋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또 이렇게 또 인적 분할에 대한 재료까지 나와주면서 오늘 장에서 좀 급등을 보여준 종목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재료를 확인하고 또 차트에서 일봉상 전고를 돌파하는 자리 거기에서 수급이 붙어준다면 우리가 또 잘 좋은 종목들을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혼자서는 시장 대응하기가 참 어렵다 하시는 분들 어떻게 기사를 통해서 좋은 종목을 잘 잡을 수 있을지 대응하기가 어렵다 싶으신 분들은요.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또 장 중의 매매 전략들 실시간으로 공유받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이 저녁에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장 전에 그리고 장 중에 실시간으로 우리 해설위원님과 함께 소통을 이어가 보시면서 시장 대응 전략들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혹은 기초적인 주식 공부 자료들 USB와 이메일을 통해서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 바로 노란톡방 안에 신청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QR박스 스캔하신 뒤에 1111 참여 코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샵 3772번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용준 이렇게 이름 3글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우리가 눈여겨봤으면 좋았을 또 섹터와 종목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눠볼 텐데요. 첫 번째 빅매치 포인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네, 반도체 섹터 중에 CXL 관련주 한번 오늘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CXL 관련주라고 해서 이제 어렵다 생각할 수 있지만 종목들은 정해져 있고요. 이게 반도체 관련해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급등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관련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홀딩 하시는 게 맞다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기사 보니까 AI 데이터 센터 관련해 가지고요. SSD 수요가 폭주하고 있다 이런 기사가 가장 오늘 시장을 달군 기사라고 보시면 되고
될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것도 기사로 인해서 상승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를 볼 때 헤드라인 읽으시고요. 세부 내용 보시고 이 기사가 과연 내일도 오늘도 연속적인 파급력이 있는지를 확인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두 번째는 반도체 업황 호조에는 작년부터 지금 있었는데 올해 지금도 계속적으로 호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주 다 보시되 오늘 같은 경우는 CXL 관련주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엑시콘 말씀드릴 텐데요. 엑시콘이 무려 상한가에 거의 준하는 29% 가까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엑시콘 혹시라도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이 오늘 소위 말하는 대박이 났을 것 같고요. 오늘 단기로 공략하신 분들도 굉장히 잘하셨다 생각됩니다. 엑시콘과 또 여러 가지 CXL 관련주가 있지만 항상 말씀드리지만 어제 1등했다고 해서 오늘 1등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항상 가장 먼저 간 종목 엑시콘을 오늘 공략하셨으면 맞을 것 같아요. 보시면 엑시콘이라는 종목 자체는 반도체 반도체 장비 제조하는 회사이고요. 검사 장비 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중에 지금 시장의 카테고리상으로는 CXL 관련주에 오늘의 대장으로 묶여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기사를 봤더니 AI 데이터 센터 SSD 수요가 폭주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게다가 삼성에서 보니까 삼성전자 DS 부분에서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1조 원대 초중반을 달할 것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어요. 그만큼 지금 반도체는 굉장히 급하게 좋아지고 있는 데다가 또 부품의 가격도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의 기사와 흐름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올해 계속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어떤 종목을 공략하고 어떤 종목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률 차이는 천차만별이겠죠. 이렇게 좋은데 반도체 안 하시는 분들은 지금 완전히 시장에 철저히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면서 엑시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엑시콘이 오늘 대장이에요. 대장에다가 27%, 29%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물론 급등이 나온 후에 눌리고 또 급등이 나오고 눌려가지고 오늘 21선에 딱 올라가긴 했는데 지금 되게 재밌는 게 남들이 안 보는 타이밍들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음봉이 몇 개예요. 한 2주 정도 음봉이 나오면 사람들이 지쳐가면서 안 보는 타이밍에 갑자기 21선 지지받고 올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엑시콘에 대한 재료 기사,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단발적으로 끝날 기사가 아닌 거고 이제 4월이니까 이제 2, 4분기 시작했으니까 3, 4분기도, 4, 4분기도 엑시콘, 반도체 계속 보셔야 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 한 번 더 시장에 큰 관심을 받으면서 급등락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단기로 내일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혹시라도 종가에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상승 나오면 지금 흐름 너무 좋으니까 잘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장은 엑시콘 이렇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해드리면 반도체 업황의 강세는 이미 정해져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기정사실인 거고 그 중심에 지난주에는 제주반도체가 다시 추세를 돌려주었고요. 오늘은 CXL 관련주 엑시콘이 29%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은 그러면 어떤 반도체주가 갈까요? 이게 이제 화두인데 저는 생각하는 반도체주가 있기 때문에 잠시 후 올림픽으로 말씀드릴 거고요.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엑시콘도 말씀드리고 내일 또 안 갈 수도 있지만 반도체 관련주들은 버리지 마시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 것들은 제가 반도체를 올해 승부를 보겠다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지속적으로 반도체들은 놓치지 않고 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바로 연결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네오셈이에요, 네오셈. 어떤 날은 네오셈이 대장이고 어떤 날은 엑시콘이 대장인데 요새 트렌드는 엑시콘이 대장입니다. 그래서 엑시콘을 보는 게 맞죠. 하지만 또 대장은 또 바뀔 수도 있고 또 네오셈도 오늘 흐름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오셈 내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CXL 관련으로는 엑시콘, 네오셈 두 개를 말씀드리는 건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네오셈도 사실은 지난주에 CXL 관련 이슈가 끝나면서 이렇게 약간 재료 소멸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요. 이런 것들은 하방을 시작하는 그 음봉은 아닌 것 같고 반도체 어차피 살아있으니까 언제라도 갈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약간 단기 재료에 대한 소멸로 인한 엑시콘과 네오셈의 하락이었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시점에서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네오셈을 손절해 버리신다면 다시 들어가기 굉장히 어려운 자리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지금 21선에 걸려 있긴 하지만 내일 엑시콘의 흐름을 보면서 네오셈을 대응하면 되는데 혹시라도 물려 계신 분이라면 충분히
탈출할 수 있는 시기는 기회는 몇 번이고 올 수 있는 종목이다. 엑시콘, 네오셈 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고요. 반도체 중에 CXL 관련주 오늘 급등이 나온 종목 두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하고 있고 저는 다시 말씀드리면 더 간다, 더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반도체 업황은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 지속적으로 올 연말까지 내년까지 연결될 건데 그 중심에는 삼성전자가 있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10만 전자를 향해 달려갈 것이고 SK 하이닉스는 20만 SK 하이닉스 향해 달려가는 시점에서 우리가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를 해도 저는 굉장히 좋은 여러분의 선택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큰 상승, 더 하미 반도체 같은 160% 상승을 볼 수 있는 종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엑시콘, 네오셈 관심 있게 보시고요. 그리고 항상 반도체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노란톡방에서도 반도체주에 대한 해서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올해 반도체주 하실 분들은 하단 QR 찍고요. 노란톡방 오셔가지고 저와 함께 반도체 집중해 보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반도체 강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반도체 업황의 강세는 이미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CX의 관련주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두 종목에 대한 자세한 전략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지금 CXL 대장 엑시콘 그리고 네오셈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두 종목을 내가 보유하고 있어서 향후 대응 전략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혹은 후에 내가 이 종목들 관심 있게 보고 있어서 좀 공략해보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QR 찍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휴대폰 기본 카메라로 그냥 가져다 대기만 하시면 작은 노란색 링크 뜨는데요. 해당 링크 터치하시고 14자리 입력하시면 바로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긴밀한 소통 이어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되겠는데요. 이용준 이렇게 세 글자 이름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도록 링크 답장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역시나 14자리 입력하시고 들어오셔서 내일장부터 반도체 흐름 함께 좀 짚어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빅매치 포인트 이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섹터일까요? 네, 인적 분할 관련주. 방금도 말씀드렸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인적 분할 관련주로 해서 오늘 아까 교육시켜 드릴 때 기사를 통해서 연속성이 있다면 그 종목을 놓을 게 아니라 잡고 홀딩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오늘 기사가 굉장히 의미 있는 시점에서 의미 있는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로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매번 강조를 해드려도 혹시라도 놓치신 분 계실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린 거고요. 김동관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화그룹 승계 구도를 의 윤곽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보면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제 승계하는 시점이 된다면 어떻게 하는 거에 대한 구도를 짜야 되는데 지금 그 중심에 하나라는 회사의 중심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있다 그래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걸 제외하더라도 좀 알짜배기 회사로 저는 생각하는 게요. 지금 시점에서 항공기도 사업을 하고 있고 엔진 그리고 방산의 자주포 장갑차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과 방산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중장기로 봐도 좋다는 이유가 지금 올해 11월 달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가 될지 바이든이 될지 중요한 건 저한테는 아니죠. 왜냐하면 그 상황에서 방산주에 좀 더 부응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승계 구도로 보셔도 좋고요. 방산주로도 보셔도 좋다 이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기사는 의미가 있어요. 한화 정밀기계하고 한화 비전은 비주력 사업이기 때문에 이거 분할로 빼는 거고 게다가 항공과 방산, 한화 시스템, 섹트랙 아이는 이게 집중하기 위해서 분할을 통해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남겨둔다는 기사가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회사는 지금 이 트렌드상으로 가장 좋은 사업군들을 하고 있고 올해 11월 달까지 는 굉장히 좋은 구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보시라고 말씀드릴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 둘, 셋, 6개의 사업 중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핵심인 항공과 방산 그리고 세트레가인 항공우주거든요. 이거 하나 시스템도 방산이죠. 이 사업들을 딱 챙겨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다시 재배치하는 거고 그다음에 하나 비전과 정밀기계는 신설 지주회사로 분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중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에 득이 되는 지금 뭐 플러스가 나오고 있는 거를 챙겨서 분리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재무 구조도 더 좋아질 것이고 또 이 트렌드상으로는 방산
트럼프가 만약에 되는 과정이라면 방산이 더 강조될 수 있는 시장은 분명 열릴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전에도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방산의 지금의 대장은 현대로템이 아니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다시 한번 매치 포인트로 강조하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이야기는 똑같은데요. 지금 차트적으로도 제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차트를 제가 띄워드리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일봉의 전고를 돌파하는 자리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릴 때 이미 나왔고요. 여기서 24만 5천 원이라는 신고가 패턴입니다. 신고가 가면 여러분들 또 너무 높은 자리를 생각할 수 있지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주가 지수가 좋은 상황에서는 달리는 말이 더 열심히 달릴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두산을 130% 그리고 한미 반도체를 161% 상승을 여러분과 함께 지금 이야기했던 거는 더 갈 수 있는 섹터와 강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고요. 제 생각인데 오늘은 매치 포인트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말씀드리지만 내일 또는 이번 주에 상승이 나온다면 다음 주는 올림픽으로 한 번 더 갖고 올 거니까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저로 인해서 매치 포인트로 공략해서 이미 20% 넘는 플러스 대응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저 잘 따라오셔가지고요. 혹시 합니까? 이게 또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 나올지.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여러분과 함께 내일부터 함께 하겠습니다. 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앞서 또 매치 포인트 종목으로 잡아주셔서 수익 보고 계신 분들 정말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우리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향후 대응 전략까지 함께 챙겨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지는 않은데 앞으로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하니까 내가 관심 있게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역시도 지금 바로 노란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조금 더 가까이서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바로 스마트폰 빠르게 가져오셔서 기본 카메라로 아래쪽에 보이시는 QR박스 스캔만 해주시면 되겠고요. 참여 코드 14자리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3772번으로 문자 이용준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셔도 저희가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상승은 보장하지 않으니까요. 이 점도 함께 유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잠시 뒤에는 이용준 해설위원님의 결정적인 한방 또 제2의 한미 반도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돌아올게요. 네, 화요일에 뵈니까 더 반가운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반도체 종목이라고 또 오늘의 올림픽 종목 힌트를 주셨는데요. 과연 어떤 선수일까요? 네. 제가 반도체 종목들을 오늘 금운동으로 다 드렸고 또 반도체 주라고 말씀드렸던 이유가 바로 이 종목 설명드리기 위함입니다. 저는 오늘 올림픽 종목으로는 어보브 반도체를 여러분께 강조를 한번 해드릴 텐데요. 반도체 중에 지금 제주 반도체도 지난주에 61선 위로 올라왔고 또 어보브 반도체도 흐름이 오늘 굉장히 강했거든요. 물론 단기적으로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빨리 갈지 늦게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어차피 큰 틀과 큰 분위기는 거슬 수 없기 때문에 어보브 반도체 여러분과 함께 내일부터 하겠습니다. 한번 이유를 설명해 드리면 지금 어보브 반도체는 반도체 이슈로만은 사실 설명드리는 건 아니고 지금 어보브 반도체가 홈 어플라이언스이고 삼성전자하고 국내외 업체들에게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제가 오늘 어보브 반도체에 착안되는 그 키워드는 다른 반도체주와 다르게 자동차용 MCU를 개발하고 있다는 거에서 착안을 좀 바꿔서 뒀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반도체 하면 컴퓨터, 가전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어보브 반도체는 자동차용 MCU를 개발하고 있고 이미 납품하고 있는 이력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지금이야 반도체가 컴퓨터, SSD, CXL 이쪽으로 좀 몰려있는 느낌이 있지만 어느 시점에 갑자기 자동차용 반도체주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시점이 빨리 올 수 있기 때문에 어보브 반도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사를 봤더니 오늘 지난주에도 급등이 한번 나왔었는데요. 지금 반도체 기업 경영진들이 모여가지고 뽑은 가장 큰 반도체 매출의 동력은 무엇냐 이런 기사가 있는데 그 동력은 차량용 반도체라고 합니다. 즉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동차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개발하는 어보브 반도체 내일 바로 급등이 나오면 저는 너무 좋을 것 같지만 내일 급등이 나오지 않더라도 추세 자체로는 바닥에서 올라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보브 반도체를 단기보다는 스윙 또는 중기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어버브 반도체는 기존에 지금 현대차에 ADAS MCU 개발을 이미 한 적이 있어요. 그다음 차트를 좀 길게 보면 제가 단기적으로 좀 늦게 갈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던 게 급등이 이렇게 나온 시점이 사실 올 1월 달인데 1월 달 나오고 이렇게 좀 하락폭이 있어요. 그리고 추세도 무너지는 게 있기 때문에 최근 1, 2주 동안 이렇게 급등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거는 상방으로 터치를 하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보지만 왜 일꼬리가 달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올라가면 밀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만 당연히 여기에 이렇게 여러분과 같은 또 많은 사람들이 물려 있는 물량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소화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인데 단기적으로 바로 빵 이렇게 쳐서 25,750원을 돌파하면 가장 좋겠지만 그 전에 이 매물대를 소화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올림픽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리고 그 다음날 바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죠.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보부 반도체는 제가 봤을 때는 스윙의 느낌, 약 일주일 정도 흐름 쪽으로 내가 타고 가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은 보부 반도체 내일이라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기술적으로 매물대가 좀 있어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다 여기 물려있는 물량들입니다. 이것들을 소화하는 윗꼬리가 달리는 어부 반도체가 여기가 좀 소화만 되면 언제 갑자기 기사가 반도체의 핵심 사업군은 자동차라고 시장이 보는 순간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미리 어떤 누구보다 빨리 캐치를 하고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어부 반도체에 물려 계신 분도 계실 것 같고 지금 공략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내용들은 노란톡방에서 여러분과 함께 보부 반도체를 함께 하겠습니다. 제가 반도체 관련 중 한미 반도체도 하고 있고 제주 반도체도 하고 있고 HPSP도 보고 있고 오늘의 올림픽은 보부 반도체를 여러분과 함께 할 거니까요. 반도체로 승부를 꼭 보실 분들은 저랑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두 종목의 흐름은 우상향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을 지표로 삼고요. 공략은 이런 종목으로 하시면서 수익은 극대화, 수익은 길게, 손절은 짧게 하는 올해 제 옆에서 많이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익은 길게, 손절은 짧게 우리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반도체에서 승부를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바로 노란톡방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한미 반도체도 하신다고 하셨고 제주 반도체, 또 오늘의 올림픽 종목인 어보브 반도체까지 여러분들께서 꼭 챙겨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전략 궁금하신 분들 노란톡방 안에서 챙겨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될까요? 네, 오늘 종가가 18,320원이니까요. 요거를 매수가로 잡으시고 목표가는 전고 라인 22,000원까지 우선 단기로 목표가 볼 거고요. 혹시라도 항상 주식에 악재라는 부분이 있으니까 악재가 나온다면 손절가는 15,000원에 짧게 끊어가시면 굉장히 도움되실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어보브 반도체 스윙 관점에서 좀 잘 눈여겨볼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8,320원 그리고 목표가 22,000원, 손절가 15,000원까지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 안에서 받아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QR코드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신 뒤에 14자리 입력해 주시면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 또 다양한 공부까지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자료와 강의 신청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 역시도 QR 찍고 지금 바로 입장하셔서 소통 방송 이후에도 나눠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반도체 종목들 계속해서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요즘 시장에서 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지표라고 또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업황이 좀 호전이 되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이런 종목들 흐름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는데요. 가장 또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전문가 우리 이용준 해설위원님과 함께라면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더 쉽게 주식시장 공부해 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지금 바로 들어오시기 바라겠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입장하실 수 있으니까요. 이용준 이렇게 세 글자 보내주신 뒤에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쉽지만 우리 해설위원님은 보내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더 똑똑한 투자 전략과 함께 저녁 6시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